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인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이 동시에 만기를 맞는 세마녀의 날을 맞으며 일제히 하락하던 3대 지수는 장 후반으로 가면 낙폭을 다소 줄여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변동성이 커지는 세마녀의 날을 맞이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11월 주가 비커 기대를 강화하며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그는 8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 가능성을 언급했고 여기에 지표가 계속 약해지면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겠다 밝혔는데 이에 그의 발언 이후 시장에선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해졌고 다가오는 11월 기준금리를 50bp 내릴 확률은 50.3%로 25bp 인하의 가능성 49.7%보다 높게 반영 중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시장은 다가오는 27일 공개되는 8월 PC 물가지수에 집중을 하고 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한 근원 PC 물가가 전년 대비 2% 초반대만 나온다면 11월 연준은 또 한 번의 비컷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1.59% 하락해 116달러로 마감했고 장 초반 소폭 상승한 엔비디아는 장 막판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주가는 50일 이동평균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의 주식에 매수를 추천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해 긍정적이라 이러한 이유는 우선 가속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있지만 다른 기업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엔비디아에 둘러싼 큰 논쟁은 수익 모멘텀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라 엔비디아는 내년과 그리고 내후년에도 큰 폭의 매출, 수익 상승세를 유지해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현재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치고 있고 엔비디아가 AI 기반 수익 흐름과 이익 마진 개선을 실제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중대한 시대적 기술 변화의 상황에서 지금은 단기적인 비용과 수익률의 경제학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는 여전히 매우 강력해 생성형 AI는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어 최근 모건스탠리 역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올해 1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고 최근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서 6% 이상 하락을 했기에 여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 비록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상승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그 이전의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테슬라는 이날 차익 매물이 나오며 주가는 2.3% 하락해 238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는 지난 8월 5일 182달러라는 저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며 주가는 단번에 238달러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다가오는 10월 10일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라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연준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 인하로 자동차 판매량까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시장은 페드의 적극적 완화 전환으로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추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증시에 긍정적이라 이에 따라 시장은 앞으로 FOMC가 얼마나 금리를 낮췄는지 보다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에 과거 페드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주식은 12개월 동안 좋은 성과를 보였고 1974년 이래 10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첫 인하 이후 12개월간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80%였고 평균 수익률은 15%에 육박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페드가 금리를 낮춰 경제가 연착륙하는 건 역사적으로 위험 자산에 매우 좋은 시나리오라 지금의 경제 데이터는 침체하는 먼 상황이며 금융 여건은 이미 완화되고 있어 여기에 시장은 올해 충격에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비록 9월은 보통 계절적으로 시장에 나쁜 달이지만 시장은 대선 이후로 훨씬 더 유리해질 상황을 만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페드가 금리를 내리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때 좋은 성과를 보였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 S&P 500은 이날 소폭 마감을 하면서 5,700선에서 마감을 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1% 이내에 있을 때 페드는 12번의 금리 인하를 했고 이랬을 때 시장은 1년 뒤 평균적으로 15% 이상 상승을 했다는 말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페드는 과거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 적이 있어
대표적인 게 1995년이라 연준은 1994년부터 1995년 4월까지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높였지만 1995년 5월 경기 둔화 움직임이 감지되자 보험성 인하를 준비해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리고 1996년 1월에 한 번씩 금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그 덕분으로 당시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전까지 주식은 장기 호황을 누렸고 S&P 500 지수는 1995년 34%나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은 향후 3개월 동안 시장이 정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식이 계속 상승 궤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지 공화당이 승리할지 결과는 증시 성과엔 별 차이가 없지만 엄청난 재정 적자로 인해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재정 적자와 부채 수준을 악화시키는 정책에는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는 이날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를 시작했다 밝혔음에도 소폭 하락하면서 228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 외에도 신제품인 애플워치 10과 에어팟 4의 판매도 시작을 했는데 이에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통해 인공지능 기능을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지만 며칠 전 수요가 예상보다 적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단번에 216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미국의 반도체 기업 퀄컴은 경쟁사인 인텔의 최근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 밝히며 퀄컴의 인수 제안은 인텔이 실적 부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PC, CPU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최강으로 군림했던 인텔은 경쟁력이 뒤처지며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모바일 칩 분야는 암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정해 여기에 인공지능 칩의 기본인 CPU는 엔비디아가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어 지금은 인텔의 핵심 사업이 CPU 부분도 경쟁사의 AMD의 추격을 허용한 상태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인텔의 주가는 이날 3% 이상 올라 21달러로 마감했지만 인텔이 퀄컴 인수 제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대규모 딜은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등과 같은 장애물이 큰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상 비트코인은 연준의 비컷 이후 여전히 63,00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이키의 주가는 전날 장 마감 직후 CEO 교체 발표로 이날 주가는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어 에너지 회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해당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에 판매하여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2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배송회사 페덱스는 분기별 수익이 급락하자 이날은 15% 이상 폭락했고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 역시 비만 치료제의 실망스러운 시험 결과 이후 이날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어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초기 투자자들의 매각 제한이 끝난 이후 이날 주가는 8% 이상 하락했고 반도체 회사인 ASML은 모건 스탠리가 과최 중에서 동일 가중치로 하향 조정한 이후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반면 텍사스에 본사를 둔 전력회사인 비스트라는 비스트라 비전의 지분 15%를 현금으로 인수한다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